당신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눈에 띄게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아우라를 지닌 여성들이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외모도, 지위도, 사회적 기술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닌 것은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 가식 없는 진짜 신뢰, 연기된 자신감이 아니라 깨어있는 내면의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정신과 몸과 영혼의 조화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사회적 기대와 상처로 더럽혀지지 않은 본래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이라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외부의 인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마주하고 그 전부를 끌어안았던 내면의 여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범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외부의 기준과 기대가 그려놓은 가짜 가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깊이 숨겨진 비밀은 진정한 자기 신뢰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멋진 옷을 입었을 때나 난 괜찮아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릴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당신에게 보여주길 기대하지 않을 때, 오직 당신과 거울만 남았을 때 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결단력 있어 보이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사라지고 밤이 내려앉아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의심은 고개를 듭니다. 우리는 감정을 의심하고 선택을 의심하며 때로는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칼 융은 현대 인류가 겪는 것은 종교나 도덕의 위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린 상태죠. 자아를 잃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깊은 믿음입니다. 직관이 유효하다는 믿음, 내면의 목소리가 저기가 아니라 안내자라는 믿음 말입니다. 당신이 안개 낀 바다 위에 등대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빛이 내면의 근원에서 나온다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외부에 의해 조절된다면 파도가 치는 순간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신뢰 없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빛은 인정, 칭찬, 타인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판단에 대한 공포, 모든 것이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정의할 권한을 타인의 손에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부모, 사회, 소셜미디어, 즉각적인 성공을 숭배하는 문화, 이 모든 외부의 목소리가 당신을 하나의 산물로 만듭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실수할까 두려워 사소한 결정조차 미루고 5사람에게 조언을 구한 뒤에도 여전히 혼란과 불안 속에 머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어도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 침묵합니다. 일찍 자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놓고도 새벽 1시까지 휴대폰의 푸른 빛 속에서 사실은 관심도 없는 것들을 끝없이 넘깁니다. 요가를 하겠다고, 글을 쓰겠다고, 명상하겠다고 다짐해놓고 바빠서 내일부터라는 변명을 반복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당신이 스스로와 맺은 약속을 조용히 깨뜨리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내면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형성됩니다. 융은 이것을 사회적 가면으로 살아가는 상태라 불렀습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질 때 당신은 타인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춰 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래의 자아, 진짜이고 야생적이며 신성한 자아는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려납니다. 진정한 자기 신뢰는 겉이 나는 보스걸이나 고가치 여성이라는 라벨로 포장된 허상 같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적 상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결코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 높이 자라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오래된 나무처럼 그저 깊은 뿌리를 가질 뿐입니다. 자기 신뢰가 있는 여성은 인상 주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시끄러운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무게를 지닌 침묵 때문에 존중을 받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신은 몇 번이나 내가 뭘 해야 할지 안다고 말해놓고 그와 반대로 행동했습니까?
몸이 불안, 긴장, 탈진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는데도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 밀어붙인 적은 몇 번입니까? 감정을 충분히 배신하면 마음과 몸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직관은 흐려지며 결정은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기대를 수행하는 존재가 되고 스스로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는 이론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신뢰를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은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듣는 법입니다. 반응하기 위해서도 회피하기 위해서도 아닌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영혼의 속삭임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란 내면에 두려움조차 들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용기입니다. 논리를 거스르더라도 직관을 신뢰하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해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로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융심리학에서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그림자의 원형에 쉽게 빠집니다. 조종당하기 쉽고 의심에 휘둘리며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자기 신뢰가 회복되면 당신은 자신의 심리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적으로, 의식적으로, 주권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기 신뢰는 여성을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유혹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우라로서 말입니다. 자기 신뢰는 융이 말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고, 더 깊고, 더 진실한 자아로의 신성한 귀환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통과할 용기가 있다면, 머릿속의 거짓 목소리를 지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들을 잠시 당신 안에 머물게 하세요. 서둘러 믿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야처럼 당신 안에 머물게 두고 무엇이 깨어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자기 신뢰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감정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오래된 기대에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당신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여성 안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부드럽지만 맹렬한 진정한 자아의 부름, 다른 하나는 아물지 않은 상처의 속삭임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여성적인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의 여신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신의 균열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그 차이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고요하면서도 맹렬한 진정한 자아의 부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물지 않은 상처의 속삭임이죠. 여기서 진짜 질문은 당신이 여성적인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내면의 여신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상처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그 차이입니다. 이게 두 번째, 깊이 숨겨진 비밀이에요. 구별에 대해서 구별이란 여신의 에너지에 머무는 여성과 상처의 에너지에 머무는 여성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여성적 에너지는 사실 모든 여성 안에 동시에 존재해요. 하나는 스스로를 양육하고 조용히 빛을 발하며 다른 하나는 말없이 내면에서 출혈을 겪고 있죠. 하나는 당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고 다른 하나는 방어적인 가면 속에 당신을 가두어 둡니다. 칼 융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성 에너지라고 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니마, 그림자, 개성화에 대한 그의 이론은 내면 세계와 화해한 여성과 여전히 상처에 의해 이끌리는 여성을 분명하게 구별해줍니다. 여신의 에너지에 있는 여성은 항상 부드럽거나 순종적이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고요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녀의 존재는 깊고 안정적이며 그녀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녀는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고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품격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떨림 없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고 부끄러움 없이 울 수 있으며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세계의 지옥을 통과해왔지만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이해를 가지고 돌아왔죠. 반대로 상처의 에너지에 있는 여성은 늘 방어와 반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혹적이고 날카로우며 가치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공포, 선택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작은 소녀가 존재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과 확인이 필요해요. 메시지 하나가 답장되지 않아도 불안해지고 아주 작은 거절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연결된 사랑의 지도가 새겨져 있어요. 융은 이것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과거의 상처로 형성된 심리적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무작위처럼 보이는 행동, 말, 선택 속에 숨어 있지만 사실은 보이고 치유되기를 요구하는 상처의 표현입니다. 두 여성이 같은 파티에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여성은 주목을 끌려고 애쓰지 않지만 신선한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공간을 가르며 들어옵니다. 당신은 왜인지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요. 그녀의 눈은 고요함으로 말하고 그녀의 자세는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여성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인상적이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으며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조금 더 크고 마치 인정받고 싶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말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한 명은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신의 에너지에 있는 여성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그녀는 느끼고 감지하며 반응합니다. 그녀는 타인을 이끌려고 애쓰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느리게 만듭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면 그녀는 자아와 자기,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는 개성화의 과정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원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과 의식적으로 공존합니다. 반면 상처의 에너지에 있는 여성은 통합되지 않은 원형들에 의해 자주 납치됩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타인에게 투사하게 만들어 과도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혹은 미성숙한 아니무스가 그녀를 지배하여 거의 구원자의 가까운 사랑의 환상 속에 머물게 하고 파트너를 심리적 구세주로 찾게 만듭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종종 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고 지나치게 일하며 쉽게 상처받고 그 모든 결과를 자신의 약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로부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모 마리아는 여신의 에너지에 있는 여성의 매우 깊은 원형입니다. 그녀는 정치적 권력을 쥐지 않았고 설득의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강력한 내적 힘을 발산합니다. 마리아는 절대적인 신뢰와 수용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공포나 저항 없이 천사의 말을 듣고 조용한 결단으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비해 이브 또한 중요한 성찰의 대상입니다. 이브는 악하지 않지만 상처와 무의식적 욕망에 이끌린 여성의 고전적인 상징이에요. 그녀는 통합되지 않은 무의식을 상징하는 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권력, 호기심, 경계를 넘고자 하는 어두운 콤플렉스에 의해 행동합니다. 그 결과는 인류 전체를 포함한 타락의 상태로 이어지죠. 융이 설명했듯이 그림자를 부정하면 그것은 내면에서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 순간을 말로, 생각으로 혹은 기록해 보세요. 그것은 상처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신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완벽하고 항상 현재에 머물며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상처와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차이는 오직 선택에 있습니다. 융이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단순한 존재의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것이다.
여신의 에너지에 있는 여성은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끌어안고 이해하며 힘으로 전환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매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자기 자신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에서부터 피곤함을 느낀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태도까지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방식에서부터 타인이 자신을 버린다고 해서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 신뢰에 대한 융심리학적 이해입니다. 만약 여신의 에너지가 상처를 초월한 한 여성의 내적 상태라면 신뢰는 그 긴 여정 끝에서 자연스럽게 반사되어 흘러나오는 빛과도 같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신뢰란 공허한 긍정을 반복하는 행위도 아니고 일부러 어깨를 펴고 자신 있어 보이려는 자세도 아니며 계산된 미소로 포장된 태도도 아닙니다. 신뢰는 중심을 찾은 영혼에서 필연적으로 태어나는 결과입니다. 결코 위조될 수 없고 연출될 수도 없으며 오직 내면 깊은 곳에서 깨어납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상처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성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살아 숨쉬는 여성을 구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칼 융이 그의 전생에 걸쳐 반복해서 언급했던 깊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신뢰는 자아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한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별화의 여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무의식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조종하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자신감은 단지 얇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줄기와 가지, 그리고 열매뿐이지만 그 나무의 진정한 생명력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신뢰하는 여성은 자신의 영혼의 토양 깊숙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는 의존이 아닌 자립이고 빛과 그림자 모두를 받아들이는 수용이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뢰는 자아가 더 이상 상처를 숨기기 위해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미성숙한 자아는 끊임없이 완벽한 이미지를 투사하려 하며 내면의 진짜 자신과 어긋난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 결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긴장하고 작은 시선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며 누군가의 무심한 코멘트 하나가 마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신뢰처럼 보이는 방어일 뿐입니다. 단 하나의 낯선 시선에도 붕괴될 만큼 극도로 취약하죠. 융은 진정한 힘이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갈 용기를 가질 때에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억눌린 기억, 이름 붙여지지 않은 콤플렉스,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들이 그 깊은 곳에 존재하며 바로 그 하강이 상승의 문을 엽니다. 진정한 신뢰는 외부의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석하거나 즉각 반응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겉으로는 통찰력 있고 성공적이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여성일지라도 혼자 남았을 때 자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초 없이 지어진 웅장한 건물과 같아서 작은 진동 하나에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신뢰하는 여성은 실패했을 때조차, 길을 잃었을 때조차 그 경험을 더 깊은 이해와 더 진실한 치유로 전환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자아가 개인적 무의식을 항해하며 그림자를 직면하고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과 재회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리를 찾습니다. 더 이상 삶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대변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때의 신뢰는 가면처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숨결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인간 심리에 대한 본질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신뢰는 이론에서 나오지 않고 반복된 행동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의식도,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선물해주지 않습니다. 행동이 없는 긍정 확언은 결코 충분히 강하지 않아요. 내적 신뢰, 즉 자기 신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서서히 축적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합성이라고 부르며 의도와 감정, 행동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정렬될 때 사람은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해놓고 다음날 다시 알람을 미룬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을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당신의 말을 점점 믿지 않게 되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학습된 불신이 형성됩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시간이 지나 어떤 약속도 믿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약속조차 신뢰하지 않게 되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면 몸과 마음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직관은 속삭임을 멈추며 동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킬 때마다 당신과 당신 사이의 신뢰는 다시 연결됩니다. 운동을 끝까지 해내는 것,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적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행동 연구에 따르면 반복된 행동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통제감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킬수록 당신은 점점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이 감각은 내면의 안정으로 이어지며 결국 진정한 신뢰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뢰는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타인이 믿어주기를, 인정해주기를, 증명해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하면 나는 반드시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단단한 신뢰의 기초이며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행동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기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적 보상과 통제감, 자율성, 그리고 가치감을 만들어내며 이는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허황된 믿음이 아닌 실제 경험에 기반한 현실적인 신뢰를 뇌에 각인시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내면의 국가의 지도자이자 시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지도자가 계속해서 약속을 만들었다가 깨뜨린다면 그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누구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진다면 그 내면의 사회는 질서 있고 평화로우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신뢰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정신적 토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회복력 있는 내면의 국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과의 모든 약속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단단한 기초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게 될 여정 속에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천천히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신뢰를 심어가는 구체적인 단계들 속에 말이죠. 자기 신뢰를 구축하는 진정한 비밀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부에서 쌓여 올라가는 힘에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약속이 하나의 벽돌이라면 자기 신뢰는 그 벽돌로 지어진 내면의 집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도 단단한 기초 없이는 오래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을 지키는 일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자아를 만들기 위해 놓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벽돌입니다. 그 순간부터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중심이 있는 내면의 삶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 당신이 하나의 심리적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상으로 향하는 매 걸음은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오직 자신과의 작은 약속입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 이 걸음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박수도 인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조용한 반복이 내일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는 단단한 길을 만듭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과정입니다. 지켜낸 하나의 약속은 당신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자아와 진정으로 살고 싶어하는 깊은 영혼 사이의 문을 엽니다. 이 과정은 일방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킬 때마다 무의식은 하나의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그러면 오랜 지혜를 품은 무의식은 명확함, 직관, 그리고 외부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율감으로 응답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싶어하는 한 여성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는 약속, 유해한 관계를 끝내겠다는 결심,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은 작은 약속들을 반복해서 깨뜨립니다. 그녀는 자신감에 관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성실히 메모까지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쌓은 모든 지식이 실제 행동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찾는 자신감은 멀리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작고 지속 가능한 행동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는 매일 자기 신뢰의 기초를 쌓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연습. 앞으로 7일 동안 스스로에게 할 3가지 간단한 약속을 선택하세요. 이 약속들은 작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오전 8시에 일어난다면 갑자기 오전 5시 30분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대신 주 5일 동안 오전 7시에 일어나기, 매일 밤 5분 동안 일기 쓰기, 밤 10시 이후에는 SNS를 하지 않기와 같은 관리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 약속들을 종이에 적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이 행위는 막연한 의도를 무의식과의 구체적인 계약으로 바꿉니다. 다음 연습. 각 약속을 지킬 때마다 표시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을 했다라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신경계와 무의식의 기록의 신호를 보내 내면의 신뢰를 다시 재구성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만약 하루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벌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자기 신뢰는 완벽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성과 정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하나의 진실을 배웁니다. 나는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갈 가치가 있다. 7일이 지난 후 더 큰 약속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같은 3가지 약속을 유지하면서 그 깊이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고 있다면 하루의 감정을 한 줄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당신은 신뢰의 경계를 넓혀갑니다. 큰 선언이 아니라 존중으로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초 작업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당신이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당신의 내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자기 신뢰 역시 함께 붕괴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신성한 사원의 수호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원 안에는 당신의 직관, 명확성, 정체성,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와 혼란을 만들고 조종적이거나 소모적인 에너지를 들여온다면 그것은 이 신성한 공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들게 가꾸어온 내면의 땅을 지키는 일입니다. 심리학, 특히 트라우마 관련 치료에서 개인적 경계의 부재는 어린 시절 자존감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경계가 무시되고 과도하게 통제되며 감정이 존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타인을 기쁘게 해야 했던 그들은 성인이 되어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자신을 낮추고 침묵하며 견디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매일 개인적 경계를 연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최근에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었던 3가지 상황을 적어 보십시오. 누구였는지, 어디였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경계가 침범되는 지점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2번째 단계. 내일부터 작은 상황에서 미니 경계를 연습하십시오. 지쳤을 때 전화 요청을 거절하고 공간이 필요할 때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으며 에너지가 낮을 때는 단체 채팅 알림을 꺼보십시오.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내면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번째 단계. 매일 밤 그날 당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취한 행동 하나를 기록하십시오.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정하세요. 오늘 나는 비위를 맞추지 않았다. 혹은 오늘 나는 내 감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 의식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 경계는 때로 타인에게도 당신 자신에게도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경계를 세울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단지 내적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키워나가게 됩니다. 5번째, 자기 신뢰를 지닌 여성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작은 행동, 보이지 않는 소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작은 아니오마다 당신 안에서는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무언가가 자라납니다. 내면에서 켜진 빛이 피부의 경계를 넘어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그 빛이 공기를 만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닿을 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된다. 자기 신뢰를 지닌 여성은 무색무취의 충전재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녀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를 정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교로도 계산된 설득으로도 아닌 깊은 진정성의 상태 그 자체로 타인을 움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계의 정서적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안정된 신경계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단단함을 느낍니다. 눈에 띄는 오디나 과시 없이 방에 들어서도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만듭니다. 당신은 공명실과 같아 비어있으되 주변 모든 것을 올바른 주파수로 진동하게 합니다. 특히 세상의 소음에 마비된 또 다른 여성이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면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주입해서가 아니라 억누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본래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자기 신뢰를 지닌 여성은 그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여성들에게 치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불안정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마음이 움츠러들 때 아니오를 말하며 타인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여성은 누군가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치유함으로써 타인을 일깨우는 치유자 혹은 안내자의 원형을 구현합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무의식 속에 잠든 원형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 때 그 원형이 타인 안에서 깨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안에 잠든 변화의 가능성에 불을 붙입니다. 자기 신뢰를 지닌 여성의 파급 효과는 무대의 조명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속을 흐르며 아직 싹트지 못한 씨앗을 적시는 지하의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녀가 받는 존중은 두려움이나 아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 곁에 있으면 나도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결국 자기 신뢰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돌보아야 할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빛날 때뿐 아니라
혼란스럽고 갈등하며 불확실할 때에도 말입니다. 평생의 우정처럼 자기 신뢰는 인내 속에서 자랍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깊은 숨 하나를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여성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두려움이 길을 이끌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답이기에 외부의 검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직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는 조용한 힘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 연결을 이어가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순히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이 대화를 살아있고 정직하며 지속적으로 깊은 존중 속에서 지켜가기 위함입니다.